안녕하십니까. 날이 너무 덥죠. 덥지만 네, 그럴수록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잘 헤쳐나가야 되겠죠. 그래야죠. 더군다나 영양이라는 건 자연을 배경 베이스로 하는 건데 그렇죠. 이 더위조차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조그매지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되니까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대운은 10년마다 바뀐다. 네, 우리가 대운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로 착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 주시면서 네. 10년마다 바뀌는 이 대운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많은 지혜들을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작하시죠. 예. 네. 명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대운 그러면 이게 클 때자니까 아, 좋은 운이구나. 네,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10년씩 네. 흘러가면서 10년마다 글자가 바뀌어서 나의 환경이 되어줍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사주 명식에 8글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해마다 또 그게 10년이 되면 바뀐다는 얘기네요. 네. 새우는 1년씩 오는 운이고 대우는 10년씩 10년마다 바뀌는 운이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 올해가 네. 갑진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가 네. 갑진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년은 을사년.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네. 이것도 흘러가는데 네. 물론 갑진 대운이라는 것도 있겠죠. 어떤 있겠죠. 사람에게는. 네, 네. 그리고 을사라는 대운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10년이 지나서 을사가 되는 거고 이거는 2024년이 2025년이 되는 1년에 것처럼 한 번씩. 정확하게 한 번도 제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새우는 1년이니까 사실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그쵸, 가기도 그쵸. 해요. 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대우는 이게 10년이기 때문에 좋은 운이면은 정말 감사합니다인데 어허. 이게 힘든 운일 때는 춘향을 정말 어떻게 버텨? 아이고 죽겠다. 그러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 수 있는 운이 되겠어요. 그거를 그럼 우리가 이거 공부를 열심히 예.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나쁜 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렇지만 모르고 닥쳐서 아이고 죽겠다 하는 것보다는 아, 내년부터는 내가 대운이 바뀌어서 이런 내가 힘든 운이라 하니 네.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은 그 힘듦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으니 내가 하기에 달린 거예요. 내 사주 8글자의 드라이버는 나거든요.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있어야 그들이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나이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는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신이 나죠? 중요한 사람이 나라는 게 중요한 사람이 네, 나예요. 그게 진리인데. 네, 내가 먹고 있어야 살았잖아. 내가 있어야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네.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오고가 아니에요. 누구나 겪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기가 다를 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운이 먼저 오고 어떤 사람은 나쁜 운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운이 오고 그 다음에 좋은 운이 오기도 하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듯이 한 번도 순서를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태어난 8글자의 그 긴 인생 행로가 대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이렇게, 운이 힘들다 할 때는 저렇게, 나를 이렇게 조금씩 전환시키면서 대처하면서 살면은 그 사이즈를 나쁜 거는 줄이고 좋은 거는 키우고 하는 그런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니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속도로처럼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예. 자갈밭이 있고 막 물길을 건너야 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물길을 건너야 될 때는 물길을 잘 건널 수 있게 뭔가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이고, 자, 너무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네요.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이 목을 나로 놓고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누구나 흘러간다. 그렇죠.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다. 그리고 하나가 없는 사람에게는 목극토, 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토극수, 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수극화, 토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극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거는 극을 해서 네. 좋은 게 있고 네. 극을 해서 내가 엄청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주에 따라서 다른 건데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게 자연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거를 우리가 항상 떠올려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와 같은 거는 비견과 겁재라고 네. 배웠고 그 이제 다음에 많이들 좀 예, 아시지 않을까요? 목생화로 흘러가서 이거는 내가 생하는 거는 식신과 상관이라 그랬고 이거는 화생토 하면은 이거는 재성이라고 했고 토생금 하면 이건 관성 금생수 하면은 이건 인성 수생목 하면은 다시 이게 비견과 겁재가 되는 도표의 자연 발생적인 흐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뭐든지 다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삶과 생활을 비교 대조시켜서 만들어낸 학문이 명리학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사실 조금 쉬울 수도 있거든요. 네.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체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결론은 누구에게나 조심할 때가 있다. 나는 아닐 거야.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를 들을게요.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동그라미는 모르는 거죠? 네, 그냥 있다고 이거 치는 거죠? 있다고 치고, 요것도 이렇게 있다고 치고.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일간이 뭐예요? 일간이 나. 신이죠? 이게 나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유를 깔고 있어. 그럼 이것도 금, 이것도 네. 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거는 간여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간여지동인데 이 금이라는 거는 이건 둘 다 음의 금이에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이것도 다듬어진 금, 이것도 다듬어진 금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가 같은 금으로 있으면 이거를 간여지동이라고 네. 했죠. 간여지동인 사람들은 일단 강합니다. 네. 자기 주장이 뚜렷해요. 그리고 이렇게 다듬어진 금으로 이렇게 기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금일 경우에는 굉장히 미모가 남녀를 불문하고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남 미녀 다듬은 보석이라. 그렇죠. 오. 그래서 미남 미녀 소리를 여림은 아홉이 들읍니다. 그리고 한 사람 경우는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월지를 보니까 이거는 부모궁이라 그랬죠. 네. 이건 부모궁이고 내 청년궁이에요. 젊은 시절. 네, 네. 그죠? 그리고 내 사회궁도 사회궁, 네. 되고 내가 사회에서 일하는 모습도 돼요. 그러면 금생수해요. 그러네요. 여기서 금생수. 금생수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식신이 돼요. 그리고 금금목해요. 그렇죠. 금금목 하면은 이게 재성인데
음의 일간인데 음의 목이니까 편제가 편제. 됩니다. 자, 그래서 식신생제니까 식신생제니까는 물이 흘러가듯이 돈 버는데 굉장히 열중이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네.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편제가 있기 때문에 작은 돈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확천금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내가 좋아한다고 그게 다 내 거가 되지는 그렇죠. 않는데 이렇게 내가 강하면 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운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운이 들어오냐면 이게 지금 식신이에요. 네. 그런데 운으로 어떤 운이 들어왔냐면 이런 운이 들어왔어요. 기유. 기유라는 대운이 들어왔어요. 어허. 그러면 일간에게 이 기라는 것은 지금 천간을 보는 겁니다. 네. 일간이 천간이니까 금하고 토니까 토생금 하죠. 내가 도움을 받네. 그렇죠. 내가 네. 도움을 받아요. 누구한테? 세월한테. 기토한테. 근데 이거는 음의금, 음의토니까 내가 도움을 받으니까 인성은 그러네요. 인성인데 치우친 인성이니까 편인이구나. 편인이 돼요. 이 편인이라는 거, 인성은 정인과 편인으로 나눠요. 네. 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정인은 복습 차원에서 한번. 편인과 정인으로 나오는데 정인이 물론 대부분 좋아요. 근데 좀 고지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편인은 치우칠 편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치우친 학문을 공부하는 사례가 많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도 한번 몰두해서 빠지면은 헤어나질 못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해요. 몰아서 한쪽에다 대고 공부를 하네. 예,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게 참을성도 되는데 참을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치우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월지에 엄마 자리 또 내 삶의 생활 사회공의 이 자리 이 글자가 굉장히 전체 8글자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쥐락펴락한다고 했는데 그 글자가 여기 월지에 있게 되면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이 병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에 월지에 내가 편인을 토끼가 그랬나? 쥐가 그랬나? 하늘이 무너진다고 걱정한다더니 그런 것 예.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편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야. 인정을 해야 그게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난 걱정할 만한 걸 걱정한 거야 하고 정당화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편인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여기에 편제가 있잖아. 근데 운으로 편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편인은 들어오면서 얘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얘를 만납니다. 그러면 식신이라는 거는 땀 흘려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에 빠지면은 열심히 해요. 도중하차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김연아나 손흥민이나 이런 운동하는 애들은 이런 식신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고 성공의 맛을 느끼고야 맙니다. 그게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건데 이게 편인을 만났잖아요. 네. 식신과 편인이 만났어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편인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이거는 행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지. 행동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편인이 와서 자꾸 걱정을 해. 걱정을 해. 그러니까 내가 할까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게 되다가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냐면은 밥그릇을 엎어요. 이게 밥그릇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를 베이스가 되는 건데, 죄를 그렇지. 버는 건데 이거를 못하게 막는 거야. 아, 편인이 걱정이라는 식신이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식신을 일하지 네. 못하게 막는다.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밥그릇 없는다는 말이 재밌네. 아, 나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런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운이야. 1년 세운이면은 주위에 1년 어떻게 잘 버티는데요? 그래도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1년은 넘어가요. 근데 10년을 어떻게 그렇게 이게 대운이면은 10년이기 그러네.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하던 일을 때려치워요. 밥그릇을 엎는다는 게 일을 그만두고 직장 그렇죠. 그만두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을 퇴사하는 거예요. 하던 일을 스탑한다. 아, 요즘 젊은 애들이 입사하면서 퇴사를 걱정한다는데. 자, 그래서 이 식신은 식신하고 상관은 건강도 되고 일도 돼요. 그래서 밥그릇을 엎는다는 것은 건강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도 건강도 돼요.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게 건강하고 일에 해당이 되더라. 내 건강도 나빠지고 하는 일도 지지부진 내가 나 때문인데 자꾸 남 탓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밥그릇을 엎고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현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몸을 지배하거든요. 천간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지는 몸이에요. 이게 내 몸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묘유충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충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충을 함으로써 이게 잘 다듬어서 필요한 것만 취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과정은 시끄럽다. 더더군다나 밥그릇을 뒤집어. 그렇죠. 밥그릇을 그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 걱정이 따라붙으니 이것도 할까 말까 뒤집고 저것도 할까 말까 뒤집고 그러니 내 몸도 마음도 시끄럽고 내가 아이고 죽겠다 소리를 하는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세력을 그러나 보면 그걸 버텨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만세력을 보면 내가 식신이 있거나 편인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응? 내가 편인이 있거나 식신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식신이나 편인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운으로 반드시 내가 식신이 있으면 편인이 올 때가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내가 편인을 갖고 있으면은 식신이 올 때가 네. 있어요. 그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그 사주명식에 그다음에 대운을 봤을 때 예. 식신하고 편인이 어떤 형태로 짝이 짝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질 10년은 예.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근데 대운에서 안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대운은 10년씩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주 아기 때나 죽은 다음에 어려서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러네. 부모의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50, 60, 70, 80, 90이다. 네. 이랬을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인데 9번 중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세운으로는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렇겠네.
세운으로는 해마다니까. 해마다 바뀌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80이면은 80번 중에 한 번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운으로 들어올 때는 그래도 1년이니까 잘 버티고 이런 때는 남 탓하지 마라. 차라리 그럴 때는 배움의 시기로 내가 이거를 잡도록 한다. 굶어 죽지 않는다면은 1년 정도는 쉴만 하잖아요. 일부러 건강이 안 좋으면 쉬기도 하고 또 어떤 전환의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 뭐 더 업그레이드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운으로 오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배운으로 오는 거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편인도식이라 그래요. 편인도식. 편인이 식을 이게 밥그릇이거든요. 뒤집는다. 이 밥그릇을 뒤집어 엎는다. 그래서 이 편인도식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용어 자체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내가 내 밥그릇을 엎는 시기가 올 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내 그 살아가는 삶의 행로가 그런 주기가 있으니 그런 때에는 내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건강 이때 예를 들어 한 이쯤에서 한 5, 60에서 밥그릇을 엎었어. 그러면 어떡해. 이때쯤이면은 자식 아직 다 못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다 하게 내가 벌어놓은 것도 없을 테고 욕심만 많지 욕심을 마음이 급하니까. 급하니까. 그래서 이런 때면은 진짜 건강이 급 강화돼 가지고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걱정이 얼마나 몸을 다쳐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편인도식이라고 하는데 알아둬야 되겠네. 편인. 이 만세력에서 나한테 편인이나 식신이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 편인이나 식신이 들어오는지 대운으로 안 들어오면 그걸 럭키한 사람이에요. 세우는 거는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그건 1년은 내가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 나면 성장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편인도식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렇군요. 이 용어 자체가 뭐 편인도식, 뭐 이런 상관, 경관 이런 말을 쓰니까 아유 무슨 옛날 고리짝 얘기를 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다신약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들어왔었어요. 그래요. 재물을 많이 취하면 몸이 약해진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로해. 그래요. 예. 자, 제다하고 신약보다는 제중, 신중이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적당한 재산과 그러니까 적당한 뭐든지 과하면 과부하가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적당히 적절히 음량도 적절히 있고 균형을 잡혀 있는 그러니까. 사주가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사주가 대단하지는 않아도 그게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살고 보니까 살고 보니까 그게 대단한 평화롭고 사는 것처럼 사는 거더라고요. 반드시 그 뭐 대단하게 산 사람들 보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트럼프도 저격당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저격당한 일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도 욕심을 많이 부리면 이렇게 있는데 요쯤에서 우리가 그렇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자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가고 싶으면은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저격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로 인한 거냐? 내 욕심으로 인한 거다. 칠부 능선 넘어가지 말라는 그 조영원 씨 그 말이 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내 사주에 아예 아까 이 사람처럼 신유일주인데, 응? 여기가 계묘. 네. 근데 여기가 기유야.
자기 안에. 내 어떡해. 내 원국에 이렇게 어떡해. 갖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평생 따라가는. 이 사람은 평생 힘드네. 겪어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이런 사람은 종교를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왜냐하면 늘 몸과 마음이 걱정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들락날락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무조건 부모 말이라면 따르고 이렇게 뒤돌아봐서 부모가 있으면 마음 놓이고 하는 것처럼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종교라도 천주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하고 그래도 이렇게 매칭이 되는 종교가 있다고 하니 종교에 의지하는 삶을 살면 훨씬 그거를 부드럽게 케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선생님 그 대운이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그게 있는 사람은 진짜 그냥 네. 평생을 그래야 되는 거네요. 이런 사람은 이 식신이라는 자체가 좋게 얘기해서 한우물을 파는 거지 늘 그거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걸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편인이 있으면은 자꾸 밥그릇을 엎어버린단 말이죠. 아이 뭐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그게 일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삶이 거보고 뭐라 그래야 돼? 좀 해이할 수 있다. 좀 태평할 수 있다. 아, 태평하다. 태평할 수 있다. 남들이 보면 아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지. 맞아. 이런 마인드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있는데. 근데 이게 젊은 사람이 이래봐요.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서 땅이 꺼지고 땅이 갈라지는 느낌이 들죠. 어떻게 살아 저거. 예. 그래서 그런 애일수록 군대를 꼭 가야 됩니다. 고생은 반드시 시키는 게 얘한테는 인생 보약이 됩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살아온 인생 행로에서 쓸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온갖 맛을 다 봐왔기 때문에 찍어 먹지 않아도 산전수전 공정전 다 겪었죠. 그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아, 이 정도면 이거는 턴해야 돼라는 그렇지. 나이 든 사람의 어떤 삶의 지혜랄까 이런 게 발동한다고 합니다. 자. 잘 삽시다 우리. 예. 그래서 원국에 이렇게 없으면 들어올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편인 도식이 일어난다. 오늘은 편인도식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겠네. 예. 이렇게 편인 도식은 이걸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네. 이게 한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것 말고 또 조심할 게 있어요. 네. 자, 사례를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자, 경진일주고 네. 그 다음에 정사월주고 여기에 대운이 개해라는 대운이 들어왔어요. 개해. 예. 자, 경진이면 토생금 해줘서 이 금이 아주 안정된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이거는 재련되지 않은 금이기 때문에 이 정화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이 정화로 금을 재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 입장에서는 이 불이 싫지만 싫어하면 안 돼요. 그치, 필요하지만 내가 싫어. 가치로운 사람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예요. 경금에게 정화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화극금으로 해갖고 이 그렇죠. 둔탁한 금을 아주 날렵하고 예쁘게, 쓸모있고 보석으로 가치 있는 그 완성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대운인데 대운으로 개해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금생수 하니까 이거는 상관이에요. 네. 음양이 다르니까 음양이 같으면 식신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해니까 이게 기둥으로 상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자, 그러면 상관이라는 거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식신과 마찬가지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잘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해요. 그런데 단골이네. 부드럽지는 않아요. 이게 뭐랄까, 까칠해. 까칠해. 나는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하는 반골주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식신 같은 경우는 말을 참 이쁘게 해요. 어디 가도, 넌 어쩜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니? 하고 사랑받아요. 그게 상관은 미움받겠네. 상관은 미움받을, 가능성이 있죠. 높아.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관이에요. 근데 정관이라는 것은, 관이라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직장도 되고 명예도 돼요. 근데 정이니까 바를 정자니까 바른 직장이고 바른 명예야. 그리고 남자한테는 관이라는 거는 자식이에요. 바른 자식이고 또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니까 바른 남편도 돼요. 바른 남편 괜찮잖아. 자, 그런데 이 상관이 운으로 들어와서 정하고 개가 이렇게 만났어요. 정계면은 이게 정관이고 이게 상관이잖아요. 그래서 정관을 보통 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상관, 경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견이라는 것은 바라본다. 볼견자거든요. 상관이 경관. 정관을 바라본다. 그러면 까칠한 말솜씨로 할 말은 하고야 마는 성정으로 관을 바라본다. 이 관이 직장에 가서 내가 바른 말을 때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남편한테 그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관, 경관이라는 것은 부드럽지가 않고 자꾸 들썩거리는 거예요. 충돌이 많겠네. 예. 그래서 이게 남녀 모두에게 직장도 되고 집도 돼요. 그죠? 그리고 남자한테는 자식이 되고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고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고 뭔지 알아가지고 그리고 명예, 그렇지. 바른 명예 이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 생긴다. 근데 여자야. 얘가 여자야. 그런데 상관운이 들어왔어. 남편이 바른 남편인데 남편을 볼 때마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바른 남편인데 왜 꼴보기 싫어요? 아니 바른 남편은 또 열 가지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바른 남편은 어떤 때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애인 같은 남편은 아니잖아. 하하호 즐거운 남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관이 정관을 바라보니 연애할 때는 재밌고 올바른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면 생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저지르거나 이러진 않을 테고 그런 신뢰 하나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상관 대운이 들어왔네. 아이고 올드백이 싫으네.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어쩌다가 뭐 밥 먹다가 이렇게 옆에 뭐 하나 묻히면 짜증을 내고
감각이 다 죽었냐고, 입 옆에 뭐가 묻었는데 그것도 모르느냐고. 옛날에는 이렇게 웃으면서 딱 떼어줬는데. 닦아줬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예. 그래서 이 기간, 이 10년 동안에 10년을 잘 버텨야 근데 되겠네. 그런 불편이 생기더라. 직장이나 집에서 또 아빠가 자식을 보면서 여자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명예적인 일에서 옳고 그름을 상관스럽게 할 말은 하면서 내 명예를 지킨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들썩거려서 주변을 시끄럽게 만드는 환경이 요즘 되더라. 한간에 그런 일들이 꽤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 운에서 이렇게 있고 운에서 들어올 때면 10년만 조심하면 되는데 여기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여기에 계해가 들어가 있어. 계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관, 경관을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고 있으니 사는 내내 평생 그러네. 평생 내가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을 하는 거고 나는 반드시 반골기질이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안 하면은 내가 나답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 상대방 입장이나 주변에서 볼 때는 유난 떤다. 까칠해. 아유 진짜 아유 저 남편이 너무 착하네. 마누라가 못됐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를 거쳐온 대한민국의 여인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더라. 자,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내 구조가 이러하니 그거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고 그러니까 말을 줄이고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어. 이건 옳은 말이야. 근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네.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말할 거, 한 가지만 가능하면은 식신처럼 식신처럼 어떻게 말하지? 예쁘게 말을 다듬어서 웃어가면서 연애할 때처럼 남녀 불문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탈이 없이 지나가는데 이 안에 있게 되면 내 원국의 이거를 깔고 있게 되면은 그거는 피할 길이 없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평생을 좀 힘듦을 겪다가 나이 들면은 익숙해져서 그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는 바가 있겠죠. 성숙해져서. 도 닦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도 닦듯이 성숙해져야 된다. 도 닦듯이. 참. 자,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상관, 경관. 상관, 경관이라고 한다. 이건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네요. 아까 우리 배운 게 편인 도식. 예. 그다음에 상관 경관. 예. 오늘 저 책상 앞에다 적어놔야겠네. 네, 오늘 이 상관, 경관하고 편인도시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 중에 핵심인 사주에 아니 요 부분만 이렇게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저도 열심히 유튜브에서 이 관련된 거 보는데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쏙 들어오네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잠깐만요. 네. 편인도식. 예. 그다음에 상관 경관. 이걸 우리 저 책상 앞에다가 적어놓고 안 될 때마다 봅시다. 예. 자, 그다음? 그 다음에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우리가 네.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네. 편관과 정관이 있는데 정관은 바를 정자니까 네. 이 편관이나 정관은 누구를 때리냐면은 일간을 때려요. 일간이 누구냐면 나예요. 네. 근데 정관이 때리는 거는 바르게 때려. 내가 참을만 해. 어허. 그리고 그걸 참아내면은 내가 다듬어져. 근데 편관이 때리면은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만빵이 돼요. 만빵이 돼요. 못 견디겠어. 폭발하려고 그래, 자꾸만. 그러면은 내 정신적으로 나한테 좋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간목일간이면은 편관이면은 뭐가 되냐면은 금금목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경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운으로 이렇게 올 때 이게 나한테 간목에게는 편관이 되기 내 때문에. 일간이 갑인데 예. 대운으로 경이 들어오면 예. 자, 그래서 10년을 괴롭구나, 또. 이게 내 사주에 갖고 있어. 그럼 그것도 어떻게 또? 사는 게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힘들겠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일간인데 네. 여기에 경금이 있고 여기 또 경금이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이 나란히 되면 편관. 병존인가 뭐 그것도 해당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어마어마하네. 어려서부터 사회생활 하면서까지 계속 계속 두드려 맞았네. 금금목해서 이때의 이 간목은 신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편관이 나를 때린다는 거는 원국에 내가 다 갖고 있으면 사는 게 힘든 현실이 된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네. 예를 들어서 갑인일주라서 내가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고 그러면은 죽기 살기로 버팁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잘 버티려면은 나를 생해주는 기운, 얘네보다 내가 더 강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성, 인성이나- 예를 들어 임수가 이렇게 있다. 아니면은 개수가 있다. 훨씬 나은 거네. 그렇죠. 금생수 어. 하면은 이 금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금목하고 이렇게 때려도 내가 훨씬 잘 버틸 막을 수가 수가 있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아이고, 참 그렇구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자일주예요. 네. 병자일주인데 운으로 대운으로 임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 이 임자는 기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물의 기운이 엄청 세네요. 수국하니까 병화한테 임수는 편관이죠. 편관인데 내 편이 많아 이렇게. 응? 그 얘는 얘보다 엄청 세. 훨씬 세요. 얘는 아주 쪼그라들이는 거야. 병이 되는 것 수- 자체는 그렇게 센 거잖아. 그렇죠. 세지만은 뿌리가 없으면 없어. 소용없어요. 그러면 얘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불이 꺼질 수가 있어요. 불이 꺼진다는 거는 죽는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자에다가 병자일주야. 그러면은 이것도 편관이라서 수국화 하고 때리니 내 불이 꺼지게 생겼어. 근데 이 사람 사주에 나를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얘는 신약하죠. 근데 여기에 정화가 이렇게 있어요.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 정임합으로 얘가 내 겁재가 이 무서운 편관을 잡아줘요. 그럼 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목생화 하잖아요. 네. 그러면 목생화 하면은 화가 더 강화가 되죠. 그렇죠. 내 힘이 내 힘이 거지. 좋아지죠. 그러면은 죽는 것까지는 안 간다. 버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병화한테는 어려서는 부모의 힘이 굉장히 보약이 되는 거고 나이 들수록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게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더라. 그래서 편관이 나를 때리는 그런 구조의 대운이 올 때는 내가 삶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소리를 달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인지를 하면. 예, 인지를 하면 훨씬 낫다는 그러면은 얘기죠. 내가 신약한 사주 같으면은 내가 인성을 강화해야 되고 병화지만은 병화는 붉은색이잖아요. 네. 붉은색을 좀 선호하시고 그렇게 도움을 치는 것이 울타리를 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그런 방법이다. 네. 자, 아이고. 그리고 또 있어요? 아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종교가 필요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디 너무 신약한 사람인 경우는 종교 생활하는 게 나를 지키는 네. 그런 방법의 하나다. 왜냐하면은 심신이 그렇죠.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나 죽겠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하는 그 어떤 심리적인 보호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건 어떡할까요? 그건 다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앞에 조금 하면서 하기로 했죠?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우는 10년마다 바뀌지만은 그 바뀌는 글자에 따라서 내가 좋은 운이 될 수도 있고 이제까지 설명한 이런 사례인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조심을 해서 나를 잘 케어해야 된다. 그래야 그 화의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고 내가 적당히 그래도 힘들지만은 태풍에 쓸려가지 않고 내가 나를 버텨낼 수 있다. 그래요. 인생이 살아보니까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까지 계속 좋은 사람 없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또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런 고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기회의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그 주어진 그 사주 원국 속에서 보면 유난히 네. 좀 욕심이 많이 네. 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내가 사주 명식으로 알면 예. 그 모든 걸 떠나서 그 욕심을 좀 줄이는 그 노력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욕심 줄이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근데 7분 동선 넘지 근데 않기.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기면 그게 된다고 합디다. 그 7분 동선 넘지 않기라는 그 조영원 예. 분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욕심을 줄이는. 글쎄 왜냐하면 말이에요. 7분 동선을 넘어가면 저격수들이 기다리고 있대. 그 아주 센 사람들은 예. 거리 이겨서 9분 동선을 넘어가고 안 그런 사람 다 도태된다는 예. 거. 우린 7부보다 6부 정도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그 조용원 선생님은 어렸을 때 뭐 7, 8살 땐가 엄마하고 어딜 가다가 그 사주를 봤는데 얘는 평생 글을 쓰면서 살 거라고 했대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 내가 글을 쓰면서 살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윤곽은 거의 90%는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본인이 그쪽으로 그쵸, 헤엄쳐서 그쵸. 간 거죠. 그 사람들 왜 아니 힘든 시기가 없었겠어요. 누구에게나 그죠?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누구에게나 있는 터널이나 물길이나 뭐 저희 돌길이나 누구나 다 견뎌야 되는 거니까 우리 미리 알아서 조금 지혜롭게 건너는 그 공부를 우리가 지금 명료하게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거 네. 공부할수록 정말 그러네 하는 인정과 수용이 네. 되면서 그게 내게 되면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삶에 어떤 노하우가 네, 이렇게 네. 쌓여가는 그런 든든함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요즘 날씨가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네. 변화가 심한데 더위 잘 견디시고 다음번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